좁고 낡은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똑똑똑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낡은 자전거를 수리하던 황 씨는 고개를 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자전거는 그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다. 10여 년간 아내와 함께 생계를 꾸려온 삶의 동반자와도 같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내 은하의 기일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야 했다. 부엌에서는 쌍둥이 남매 남이와 오기가 아침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겨우 8살이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고된 삶을 이해하고 있었다. 남이 오빠 죽이 너무 싱거워? 소금 좀 더 넣어야겠다. 오기가 오빠를 불렀다. 보글보글 끓는 죽을 바라보는 오기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걱정이 서려 있었다. 남이는 서툰 손으로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며 아빠가 좋아하실까? 매일 똑같은 죽만 드시는데 질리셨을지도 몰라? 하고 중얼거렸다. 오기는 오빠를 보며 오늘은 엄마 만나러 가는 날이잖아.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라며 미소 지었다. 황 씨에게 아내의 기일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날이었다. 은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10년 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황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은하는 그에게 두 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겼고 그들은 황 씨 삶의 이유였다. 아빠 아침 다 됐어요? 남이의 목소리가 황 씨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부자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하얀 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을 먹고 황 씨는 짐을 챙겼다. 낡은 가방에는 필수품과 아이들이 만든 작은 떡 몇 개가 들어있었다. 오래된 자전거는 삐걱거렸지만 세 사람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준비 다 됐니? 황 씨는 아이들을 보며 물었다. 네. 남이와 오기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이른 아침에 햇살을 받으며 세 부자는 길을 나섰다. 익숙한 고향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다. 얼마 가지 못해 자전거 바퀴가 펑크가 났다. 황 씨는 땀을 흘리며 수리를 시작했다. 땡볕 아래서 아이들은 묵묵히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희망이 어려 있었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오기가 말했다. 길은 점점 험해졌지만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아이들을 향한 책임감으로 황 씨는 묵묵히 페달을 밟았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 무렵 마침내 그들은 은하가 잠든 작은 묘지에 도착했다. 고즈넉한 묘지는 드넓은 논밭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이삭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세 부자를 맞이하는 듯했다. 황 씨는 묘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기도를 올렸다. 남이는 엄마 저희가 왔어요? 아빠 잘 지켜주세요. 하고 속삭였다. 황 씨는 은하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꽃을 묘비 앞에 놓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보며 그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은하야 아이들 데리고 왔어? 우리 모두 은하 많이 그리워해.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황 씨가 놓았던 것과 똑같은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방해가 되었나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 씨는 당황했지만 아닙니다. 저희는 가족 묘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답했다. 남자는 묘비 앞으로 다가가 글귀를 읽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깊은 묵념을 했다. 혹시 이분이 선생님의 부인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황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내입니다. 아이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묘비를 어루만졌다. 저는 그분께 평생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가족에게도요? 남자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황 씨와 아이들은 어리둥절했다. 남이가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하고 물었다. 남자는 남이와 오기를 번갈아 보고는 황 씨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10년 전 저는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부유했지만 동시에 이기적이고 오만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몰랐고 타인의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려한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빗길에 차를 몰다가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에 잠긴 듯 가라앉았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불타는 차에서 저를 끌어내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황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그 여자분이 누구였습니까? 황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바로 은하 씨였습니다. 그녀가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저는 그녀가 아이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황 씨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린 남매도 남자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다. 오기는 아빠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황 씨는 목이 메어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제가 그녀를 간접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가족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제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황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가슴속에는 슬픔, 분노,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까지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저는 진입니다. 진철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진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과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돕는다고요? 황 씨는 차갑게 물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황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는 갈등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집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황 씨와 아이들은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황 씨의 마음속에는 진 회장의 제안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에는 진철수, 진그룹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황 씨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아빠, 저 오늘 100점 맞았어요? 나미의 밝은 목소리가 황 씨의 생각을 끊었다. 나미는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오기도 자신이 만든 예쁜 만들기를 보여주며 함께 기뻐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황 씨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황 씨는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소화기 너머로 진 회장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락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선생님 가족에게 빚진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며칠 후 고급 승용차가 황 씨의 집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세 부자를 차에 태웠다. 진 회장은 그들을 위해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 넓고 쾌적한 집을 둘러보며 나미와 오기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황 씨는 낯선 환경의 어색함을 느꼈다. 이것을 시작으로 생각하십시오. 진 회장이 나타나 황 씨를 다독였다. 선생님이 제 도움을 영원히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선생님이 원한다면 독립할 수 있습니다. 진 회장은 나미와 오기를 명문 국제학교에 입학시켜 주었고 황 씨에게는 자신의 회사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자존심 강한 황 씨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나미와 오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가난한 남매를 차갑게 대했다. 어느 날 나미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내 같은 거지가 왜 여기 있어? 아빠가 빌어먹어서 다니는 거 아니야? 나미는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지만 오기가 말렸다. 두 아이는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황 씨에게도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육체 노동에 익숙했던 그는 사무실의 딱딱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가 진 회장의 배려로 입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군거렸다. 어느 날 중요한 회의에서 황 씨는 작은 실수로 상사인 부 부장에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다. 자네 정체가 뭔지 알고나 있나? 회장님 백이 없었으면 여기 있지도 못했을 것 아닌가? 부 부장의 말은 황 씨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황 씨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쩌면 진 회장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진 회장이 황 씨의 집을 찾아왔다. 따뜻한 거실에 앉아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황 씨 가족을 돕고 싶어 하는지 털어놓았다. 은하 씨가 저를 구해줬을 때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니까요.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진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황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전히 마음속 갈등은 남아있었지만 그의 도움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은하의 희생을 기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세 부자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남이와 오기는 차가운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학교 장기자랑 대회에서 오기는 가족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1등을 차지했다. 남이는 뛰어난 수학 실력으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다. 황 씨도 어색하지만 꾸준히 새로운 일에 적응해갔다. 성실하고 정직한 그의 모습에 동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었다. 심지어 그를 질책했던 부부장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진 회장은 황 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선생님의 자존심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베푸는 호의가 단순한 보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과오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은하 씨가 바라던 대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황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진 회장을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세 부자의 삶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다. 화려한 진 그룹의 이면에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황 씨가 감당하기 힘든 권력 다툼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의 가족이 그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황 씨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따뜻했던 동료들의 눈빛은 차갑고 의심스러웠다. 회사에는 그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황 씨, 회장님한테 특별 대우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가 수상해.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뿐인 줄 알아? 회사 기밀을 빼돌려서 돈을 챙겼다는 소문도 있어. 다른 직원이 황 씨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황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긴급 회의에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이사들과 진 회장이 앉아 있었다. 진 회장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감사팀장인 부부장은 황 씨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회사의 중요 자료가 유출되었고 황 씨의 컴퓨터가 유출 경로로 지목되었다. 모든 자료가 당신의 컴퓨터에서 유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부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황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잠가 놓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부장은 황 씨에게 자료를 내밀었다. 진 회장은 회의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는 황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 모습이 황 씨에게는 어떤 비난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자신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순간에는 침묵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진 회장은 황 씨를 따로 불렀다. 저도 선생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선생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 회장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진 회장의 말은 황 씨의 자존심의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진 회장의 의심이 아기가 아닌 상황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황 씨는 아이들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숨겼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얼굴을 보고 남이와 오기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오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 조금 바빴을 뿐이야. 황 씨는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남이는 속지 않았다. 그는 아빠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회사에서 아빠가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해야 해요? 남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기도 오빠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맞아요, 아빠. 저와 오빠가 도울게요. 황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 시각 정보 유출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감사팀장인 부 부장이 모든 음모의 배후였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황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진 회장의 총애를 받는 황 씨를 시기했던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황 씨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부 부장은 남이와 오기의 지략을 예상하지 못했다. 남매는 비밀리에 부 부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남이는 진 회장의 도움을 받아 회사 시스템에 접근했고 오기는 부 부장의 딸과 친해져 정보를 캐냈다. 이사회 회의에서 남이와 오기는 황 씨와 함께 깜짝 등장했다. 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두 아이는 부 부장이 황 씨의 컴퓨터 자료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부 부장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진 회장은 즉시 부 부장을 해임하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황 씨의 누명은 벗겨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아빠에 대한 믿음이었다. 누명을 벗었지만 황 씨는 화려하고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회사 생활에 더 이상 적응할 수 없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예전처럼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진 회장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이들의 학업을 계속 지원해주기로 했다. 세 부자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욱 끈끈한 가족애를 느꼈고 정직과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건 이후 세 부자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회사를 그만둔 황 씨는 진 회장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쌓아갔다. 진 회장이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를 떠나 아이들의 학교 근처 작은 집으로 이사한 황 씨는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했다. 남이와 오기는 새로운 학교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따돌림 받던 아이들은 이제 재능과 노력으로 친구들의 인정을 받았다. 남이는 학교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오기는 웅변과 미술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진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회사 문제를 해결한 후 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보냈다. 교통사고로 잃은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하 씨는 그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진 회장은 황 씨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넸다. 은하 씨의 유품입니다. 그녀의 삶을 조사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진 회장은 수첩을 황 씨에게 건넸다. 황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은하의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수첩에는 진 회장을 구하고 건강이 악화된 후 남긴 은하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그를 구할 것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그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은하의 일기를 읽으며 황 씨와 진 회장은 눈시울을 붉혔다. 진 회장은 황 씨에게 말했다. 그녀는 제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 희생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생님, 가족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 회장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은하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이와 오기가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바랐다. 황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은하를 기리는 방법이자 아이들에게 나눔과 배려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남이와 오기는 훌륭하게 성장했다. 남이는 재능 있는 엔지니어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발명에 몰두했고 오기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작가가 되어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주제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썼다. 진 회장의 격려와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두 아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삶은 받는 것만큼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남이와 오기는 은하 장학재단의 상징이 되어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장학재단 기념식에서 진 회장은 연단에 섰다. 그는 남이와 오기 그리고 황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유산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은하 씨는 제게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목숨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까지 구해주었습니다. 객석에서 황 씨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모든 순간 은하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그녀는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과 희생은 가족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이야기는 따스함과 감동으로 마무리되었다. 황 씨와 남이, 오기, 그리고 진 회장의 삶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이자 가족의 감사,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었다. 은하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신적인 가치였다. 그녀가 살아생전 그랬던 것처럼